너무 많이 준비한 거 같지?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요일 아침부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 나눌 주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진행을 이따가 본격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중급을 오셨으면 기존의 에스프레소 추출하면서 그 변수들이 뭔지 읊을 수 있고 알고 평소에 사용하고 그때 뭐 도중량도 바꾸고 물량도 바꾸고 분쇄도도 바꿔왔는데 어디에서 내가 문제가 있길래 이 다음이 안 될까 라는 고민이시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적용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저희가 추출해서 드릴 커피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 이제 자유자재로 산미와 단맛을 조절할 수 있다. 좋아요. 일단 거기까지 하나 맛을 보고 다음 샷을 위해서 변수를 적용하는 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샷이 언제나 우리가 잡아놓으면 제일 맛있는 상태에서 잡아놓은 게 그 다음 잔으로 이어지던가요? 안 이어진다. 중간에 맛이 변한다. 너무 잘 변한다. 그쵸. 정상인 거죠. 변하는 건 정상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고요. 계속 변해가는 거를 저희가 샘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시피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이따가 질의응답할 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샷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샷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진 것들은 저희가 지금 2번 먹고 거기서 확인된 산미톤이나 플레이버를 이제 저는 알고 있죠. 그 상태에서 1번부터 40번까지 쭉쭉쭉쭉 여기 계신 분 뽑아주실 거예요.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뽑는 동안 분명히 맛이 변해갈 거예요. 첫 번째 샷을 받은 분이 느끼는 관능적인 느낌과 마지막 번호를 받으신 분이 느낀 샷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샷이 그대로 절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은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변수에 대해서 경향을 유추하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은 거 그리고 정확히 반이 나눠져서 같은 샷을 먹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과 나의 QC 이거 어떻게 맞춰갈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손 드셔서 저랑 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소개 한 번만 해드리고 저희 시작할게요. 네. 저는 박이순 프로젝트랑 레이나 원더 프로젝트라는 교육하고 있는 박상화 보통 이제 레이나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늘 추출 도와주실 분은 YM 커피 프로젝트 조용민 대표님이고요. 오늘 추출을 맡아서 해주실 거예요. 진짜. 바로 시작할게요. 에스프레소 이제 추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잖아요. 맛의 특징들과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추출 경향성들이 어떤 변수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탐구하려면 결국에는 추출되어 있는 샷을 통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변수들을 다룰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그 문장 하나를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놓여있는 잔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추출 영역대를 마주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쉽게 변수로 다가가는
방법이 될 테니까 그걸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바리스타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추출을 보면서도 알고 또 추출 갈고 넣고 끼우고 할 때 퍼지는 향도 좀 느끼고 좀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리스타들은 시각과 후각, 미각을 총동원해서 하루 종일 맛을 잡겠죠. 그렇게 맛을 잡는 과정 동안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들이 생겨요. 보통은 부정적인 맛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런 산미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동료랑 소통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상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계신 바리스타분 손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멋진 일이니까 손 들어주세요. 이런 각각의 다른 경우들의 산미가 튀는 부분을 잡을 때는 분명히 다른 변수를 적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쉬면 줘요, 쉬면 풀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저희는 그 레벨은 지났어야 돼요. 지금 중국 오셨으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경우에서 풀고 어떤 경우에서 조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했는데 그 맛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반대로 가보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조이기만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해서 안 되지 하면서 푼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과거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경우마다 달라요. 필요한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신의 환경 그리고 내가 담은 포터필터의 용량 거기에 내가 담은 원재 조직량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변수들을 그럼 어떻게 1번부터 100번까지 나열해서 외우냐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경향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어떻게 수정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매일 고민해요. 어떻게 적시느냐, 어떤 시간으로 적시느냐의 차이지 이제 젖어 들어간 그 퍽 안에서 우리는 커피 에센스 성분들을 물속으로 옮겨줘야 돼요. 이 물속으로 옮겨주는 과정이 삼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삼탑 현상은 농도가 낮은 곳으로 농도가 더 높았던 아이들이 분자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매로 물을 쓰는 거죠. 이 물속으로 녹여낸 아이들의 성분이 내 맘에 드는 애들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내 맘에 드는 성분만 쏙쏙쏙 넘어가게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추출 영역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물과 만났을 때 이 일어나는 일들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내가 지금 맛본 그 샷에서 얼만큼 더 가야 될지 고민할 때는 성분을 더 뽑고 싶냐 안 뽑고 싶냐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관능이에요. 보통 관능에서 어려울 때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오늘 오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능을 훈련하시는 게 변수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헷갈려 하는 건지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쉬워지는 길인지를 설명드린 건데 그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관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대해지면은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게 쉬워져요. 첫 번째 샷에서 몇 초 나왔죠, 은비 씨? 15초짜리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50ml 이상을 받아요. 여러분들 드실 게 한 샷에 50ml 이상 나오는 샷이 될 거거든요. 15초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드세요, 안 드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드세요? 드시는 분. 저 두 분께 선물 주세요. 네. 저 먹어요. 왜냐면 이 친구, 이 컵에 15초 나온 50ml의 상태는 어떤지 나한테 데이터가 쌓이면 그 다음 샷들이 엄청 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못 먹을 게 나오는 일은 진짜 드물어요. 한겨울에 예를 들면 문 오픈해가지고 첫 샷 뽑으면 어제랑 똑같은 분쇄도인데 막 180초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본 적 있으시죠? 그 중간에 그 끝까지 안 보시고 끊고 버리시죠? 끝까지 받으세요? 멋져요. 저분께도 선물 드릴게요. 여기. 저는 끝까지 받고 그 끝까지 받으면 꼭 맛을 확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80초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애가 나와요. 천천히 모든 성분이 우러나면서
베스트, 내가 알고 있는 이 커피의 베스트 맛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먹을만하고 밸런스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하지만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밸런스 있는 거 아닌 거죠. 그 밸런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먹을만한 샷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샷들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시는 게 앞으로 추출하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있어요. 다만 그게 내가 예상한 아름다운 나의 에스프레소의 맛은 아닌 거죠. 자, 이거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구조 속에서 끄집어내오는 성분들, 이 성분들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맛들을 취할 것인지 지금부터 볼게요. 고농도 저수율의 커피의 대표적인 예가 리스트레토고, 계속 녹일 거야 해서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가 되겠죠. 20g의 원두를 사용해서 거의 50ml에 가깝게 뽑는, 뭐 그보다 더 뽑을 수도 있고요. 이제 수율을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 농도가 낮은 저농도 고수율 커피를 뽑아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유지력이 좋은지, 어떤 플레이버들이 녹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저농도 고수율에 가깝기는 할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방식보단 지금 더 추출수를 많이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적용이 되는 거겠죠. 제가 압력을 낮췄다고 했죠. 많은 걸 천천히 뽑을 거라서 아까 8바로 압력을 낮춘 거였어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농도와 수율에 대한 거, TDS에 조금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전 TDS에 의존을 전혀 안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총용존 고용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 약자잖아요. 그냥 얼마나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안 알려줘요. 저 안에 맛있는 게 있는지 맛없는 게 있는지도 안 알려줘요. 그 물 속에 얼마나 많은 고용 성분들이 떠다니냐를 수치화시키는 거. 그래서 수치가 높다고 맛있을 리 없고요. 수치가 낮다고 맛없을 리 없고요. 우리가 만드는 커피의 적정 추출 영역이 이쪽일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찾냐면 관능으로 찾아야 돼요. 내 커피가 가장 맛있는 순간은 수치 이전에 관능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언제 계속 제일 밸런스가 좋고, 언제 제일 산미가 좋고, 언제 제일 단맛이 좋은지 추출을 통해서 맛으로, 관능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한 걸 찍었을 때 제일 맛있는 샷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게 너무너무 맛있는데 여기 있다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상처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걔 기준 아이디얼 존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커피가 여기 1.1 농도에 17% 수율일 때 제일 맛있었다, 예를 들어 이때 제일 맛있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여기서 농도가 올라가거나 17이었던 수율이 18로 넘어가거나 16으로 떨어지면 바로 부정적인 맛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커피마다 그 적정 수율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표 믿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맹신할 필요 없다. 이 말은 이미 너무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설명도 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디얼 존이 있는 이 구간이 이 십자가 모양, 스트롱 위크하고 비트하고 언더디벨로, 요 십자가가 고스란히 옮겨오면 걔한테 그게 아이디얼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준에서 조금만 더 농도감이 올라가도 스트롱해질 거고요, 그 커피는. 이 기준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위크해지기 시작하겠죠. 이해되시죠? 이 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 커피에 가장 어울리는 수치를 찾을 때 찍어보기 위해서. 1.4의 수율이 24%인 커피가 나와도 걔 아이디얼이 여기잖아요? 그럼 걔 위크해요. 먹어보면 알죠? 저 물에 녹아있는 성분들 그 수치, 그게 어떤 맛인지는 여기 TDS 숫자 찍는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관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출을 시작해 주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추출을 받으시면 조금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화학 반응 조금 같이 살펴볼게요. 어느 순간 복합적이지 않고 인텐스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있던 커피가
계속 펼쳐서 복합적인 밸런스를 만들어낸 뒤에는 다시 그 복합성은 떨어져 가요. 자, 이제 하나씩 받으셔 가실 해고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가니까 이제 플레이버에 대해서 관능의 영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막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조금 동시에 들어볼 거예요. 그죠? 밋밋한 샷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밋밋한 샷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저희가 아까 봤던 여기서 뭐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맞으세요? 공감되시죠? 네. 근데 이쪽으로 간다는 건 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과다를 오버 추출을 의도하는 거예요. 오버 추출을 의도한다는 말은 더 많은 성분이 녹아난다는 전제하에 의미되실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예상한 건 앞에서부터 맛있게 잡아놓은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짜고 쉬워질 것이다라고요. 이유는 뭐죠? 점점 추출이 빨라지면서 과소의 경향을 띠습니다. 찾아볼게요. 여기서. 난 경험 있다. 오. 많은 물을 흘려보내서 얘가 계속 녹아나는 환경을 만들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대응하는 거를 57분 3분 남았어요, 여러분. 3분 동안 정리해볼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방이슨 프로젝트 계정이든 레인언더 프로젝트 계정이든 저한테 편하게 DM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바로 드리니까요. 연락 주시고 저희 이거 정리하는 동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정리하시면서 또 나와주시면 되고, 오늘 볼 거 되게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2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